네, 안녕하세요. 시민백서 서울전환 또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왔습니다. 서울 서진학교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텐데 2017년에 지금 한 4년 됐죠?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이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있었던 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안타까움과 울분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그 의견을 충격이었죠.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님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장면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패스트 포워딩해서 그것 때문인지 그 힘을 받아서인지 결국 서진학교는 설립이 되었고 개교를 하였죠. 그래서 오늘 서진학교를 저희가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주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서울 서진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계신 두 분의 어머님, 학부모님 모시고 서울 서진학교 그리고 장애교육, 특수학교 교육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넘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귀한 분 우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유정님 그리고 이원경님,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학교 영광스럽게 초대 회장을,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 한유정이고, 저희 아이는 서진학교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무번에 4학년 되는 다운증 의군을 가지고 있는 딸아이를 보내고 있고요. 전 지금 우리 서진학교 학부모의 초대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원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자리 모셨는데요. 한 가지 오니까 좀 썰렁해요. 너무너무 멋진 시설인데 네.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가 이제 방학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마 개교가 2010년 3월 네, 이었죠? 네네. 코로나가 한참 코로나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질 때인데 어땠나요? 수업을 좀 하셨나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첫 해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많고 엄마들도 많이 요구를 했고. 이 좋은 시설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 좋은 시설 아이들이 못 오고서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신상인데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 측에서도 그럼 최대한 방역에 신경 써가지고 아이들을 좀 많이 학교 와가지고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서울 시내에 있는 특수학교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수업을 조금 했던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원구를 갔다 왔었는데요. 노원구에는 이제 학생들 진로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있죠. 네, 진로센터. 진로센터 가서 이제 고등학생들, 진로센터에서 졸업한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아주 솔직한 고백들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하는 애들은 온라인도 잘하는데, 네, 맞아요. 네, 저같이 이제 다른 거에 관심 많은 친구는 일단은 켜놓고 딴 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온라인이 참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데 맞아요. 우리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우선 저희 아이는 이제 그 자폐성 장애 친구고 그렇죠. 굉장히 중증이에요. 서로 소통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1학기 동안 걔가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저도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그거 탭을 켜놓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있다가 보면 매우 익숙한 환경이죠, 우리 모두. 네네. 그래서 쓱 넘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2학기 때 들어왔더니 제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이거 학교 공부는 아이가 해야 되는데 그 학교 공부를 아이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학기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1학기 동안은 온라인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의 또 수준도 알고 너무나 콘텐츠가 부족해요. 이 교육에 관한 콘텐츠가 너무 미약해가지고 저희 아이한테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경님.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 온라인이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시거나 하면 그걸 보고 자기 주도 학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일단 보호자가 있어야지 온라인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있어도 틀어도 안 봐요. 우리 애들은 안 보는 확률이 거의 한 반에 6명 아이들 중에서 보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놀랍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그나마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나마 아마 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 역시도 안 봐요. 안 쳐놔도.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다 똑같이 지금 이제 모든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온라인을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선생님들이 다른 노력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이 안 맞는 게 우리 아이들은 사실 개별화 수업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이들 특성,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에 맞는 그 수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어려워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1대1로 해주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면에서 온라인은 지금 우리가 하면서 출석 체크는 늘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너무 에너지 낭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좀 허망하죠. 네, 정말 그래요. 그 온라인 지적장애인들 온라인 강좌는 아직 1타 강사 이런 거 없죠? 네, 없죠. 전 세계에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이 안 봐줄 거예요. 안 봐주죠. 네, 안 봐줄 거예요. 협조를 안 해줘요. 그 온라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코로나19 뭐가 끝일까요? 끝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20도 나오고 뭐 그쵸. 계속 가지 않을까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게 지금 이 상황 다행스럽다? 네, 왜냐면은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앞으로 벌어질 수도 또 있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콘텐츠를 갖고서 아무런 교육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이런 자료들을 누군가는 연구하시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접근성이 강한 어떤 콘텐츠나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는 1대6 정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굳이 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학생 한 명만 온다. 그럼 뭐 그거를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하루 이렇게 대면으로 공부하는 게 네. 일주일 내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그쵸. 선생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학교에서는 도움반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도 그렇게 해요. 운영해요, 특성으로. 네, 도움반 친구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학생이 모두 다 특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기가. 그러니까 통합학교에서는 도움반에 몇 명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운영이 좀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기가. 몇 명 안 근데 돼요. 우리 학교 같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을 다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여건상 어렵겠구나. 그래도 저희의 바람은 온라인 일주일 하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선생님하고 한번 만나서 같이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인지적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계성, 그리고 예절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을 가서 자극을 받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교를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황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이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교육의 격차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육의 격차는 평생 가는 그렇죠.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똑똑해서 있고 부모님과 여러 환경을 만들어줘서 또 어머니 아버님 다 밖에서 일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좌 들으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애들이 더 유해한 환경에 빠져들어요. 클릭 몇 번 잘못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온라인 교육 격차 굉장히 심한데 어쩌면 거기에 가장 크게 노출된 분들이 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퇴행이 막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것도 퇴행. 네, 퇴행이 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퇴행이 아이들이 다. 와요.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 뉴스에 배우기에 다시 돌아간다고.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듣는 게 아이고. 그 아이들의 학습 격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네. 비장애 아이들의 대상이겠죠. 근데 네. 장애 아이들은 그거는 지금 학습의 격차는 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속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 가서 사회성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엄마 말씀처럼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엄마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했던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진다는? 그게 아직 그 내재화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특수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반 비장애인들의 학습의 격차보다 더 중요하네요. 중요한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와 정부에 요청하는 거 딱 세 가지, 최대 세 가지. 뭐 학습적으로, 네. 교육적으로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코로나 시대. 네.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여기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고 이 친구들은 신체상으로 아픈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더 오히려 힘들어요. 신체장애는 아니고 지적장애인 거죠. 네, 지적하고 자폐.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더 힘들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생각, 6명의 아이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엄청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만큼 교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참 많은 차지를 해요.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고 선생님도 서로 간에 의견 공유하면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원 총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엄마로서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의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민감한 질문인데 교사가 동의하고, 왜냐면 이게 교사가 동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염병은 쌍방성이니까.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한 등등의 이제 확진 확률이 높아갈 수 있어도 그 위험보다 비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건강을 좀 하자고 하기에는 또 그렇긴 한데 애매하죠. 네, 근데 엄마인 저로서는 지금 제가 엄마인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면 수업이 훨씬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은 효과가 전혀 우리 아이들한테 기대를 해볼 수가 없고요.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아이들 마스크 쓰는 건 괜찮나요?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안 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가정통신에도 선생님이 마스크 씌우는 거 집에서도 좀 연습을 해달라 막 이렇게 말씀을 근데요, 해주시는데. 그 마스크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집에서는 누가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야지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자꾸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고 24시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학교라는 공간에 왔을 때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와야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비대면, 대면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식당에 가면 5인 이하는 지금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면 4명의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교육하는 거 뭐 1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카페는 1시간. 그럼 1시간의 교육은 안 될까? 그렇죠?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옮길 가능성이 많은 행위가 없잖아요. 입을 열고 침을 튀기는데. 사실 학교는요, 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방역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와서 네. 막 이렇게 위험한 거는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걸려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이 돼서 학교에 와서 퍼뜨리는 그런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학교에서도 우려를 하고 하는데, 쌍방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다른 집단 생활을 자제하고 학교를 보낸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 배려 차원에서도 마스크도 써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학교에서도 항상 보면 수업 시간에 교실 문을 열어놓고 환기가 되는, 추울 때도 그렇죠. 환기가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지금처럼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수업을 계속 해주신다면 저는 네.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등교를 해서 하다가 저희가 설문을 해서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했는데 네. 정말 무사하게 별탈 없이 선생님들도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시고 해서 아이들 다 급식 다 하고 통학버스 다 이용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아무 진짜 탈 없이, 그쵸? 네. 한 달간 그렇게 운영이 된 적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네. 확신하는 게 학원을 열려면 차라리 학교를 여는 게 낫다. 네. 네. 학원을 열 수 있는 환경이 낫다. 학교를 여는 게 낫다. 그리고 학생들 뭐 밤낮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격차, 학원을 열게 해주고 학교를 닫으면 학원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의 교육의 질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른 건 다 팩트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고 학교를 열자. 특히 특수교육의 끝은 졸업이 아니다. 네. 특수교육의 끝은 절대 졸업이 될 수 없다. 특수교육의 끝은 취업이다. 네, 그렇죠. 네. 이 취업, 이건 교육의 목적이 반드시 일자리냐? 저는 특수교육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자존감과 이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에서 사회로 나가면 그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도 일자리가 있다. 네. 사원증이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일반 그 비장애인들도 20살부터 27살인가요? 그때 직업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곤두박질하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사회에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나를 인정받는다라는 거, 뭐 떼돈을 벌자는 얘기가 네.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특수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가. 일외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지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지금서부터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맞죠. 기존에 다니는 이제 졸업을 하고 성인분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금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 생각 이거를 가지실까? 그리고 평생 그렇게 어디에 언제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를 평생 해본 적이 없죠. 학교를 졸업한 이상에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은 본인이 허락할 때까지. 연금 받을 때까지. 네. 이거를 어떻게 견딜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규칙적인 삶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잘 지내냐고. 너무 잘 지냈는데요. 그리고 월급 타는 날만 기다리더라고요. 다 똑같죠 뭐. 네, 그러니까요. 월급 타면 뭐 할 거냐 했더니 뭐 피자, 치킨 사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어서 근데 이제 늦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도 직업이라는 거를 갖기 때문에 더 자고 싶은데 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훌륭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의사소통,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 다 전달을 못 하더라도 그 직업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월급에 받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너무 실감을 그렇다면 느꼈어요. 어쩌면 그 특수교육은 뭐 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일반 사회성 교육도 해야 되지만 직업교육을 좀 더 일찍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바리스타가 맞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청소가 맞을 수 있고 뭐 레스토랑 서빙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글을 잘 쓴다든지 뭐 필체를 그림을 뭐 특별하게 그린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하고 일터도 미리 좀 정해주고 계속 그
훈련하고 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패턴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패턴화 시키죠. 네, 패턴화 시키는 게 답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업교육의 특수교육의 끝은 졸업이 아니라 취업이다. 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면 저도 계속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 수도권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경님도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 의원님은 지금 산업통상청 네, 부처 맞습니다. 의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싸 잘됐다 이러면서 갔어요. 아, 그럼요. 마음껏 써먹으십시오, 저를. 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중소기업 그쪽 벤처 그쪽 기업 지금 아이들 취업을 하는데 다 취업을 일자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아까 13,000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다 그 매해 그렇게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갈 곳은 대기업의 뭐 그런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 그쵸, 이런 그런 거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그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이가 커서 취업이 안 되고 자립이 안 되고 집에 있을까 봐 저는 되게 두렵거든요. 지금부터. 물론 아이를 위한 교육은 어느 어머니나 다 열심히 시키세요. 직업이랑 연결될 수 있게 명백하죠. 하는데 취업의 문이 진짜 뭐 일반 비장애인들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더더더 어려워요. 계속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생각을 해요. 얘한테 뭘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역으로 아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뭘 원하지? 아이가 만약에 그렇죠. 커서 나는 책 읽을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구연동화가 재밌어.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책 읽기 선생님으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물어다가 너 이거 해? 너 청소 이쪽 비었어? 이거 해? 이거가 아니라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면 옆에서 보조 인력 있잖아요. 직업을 도와주는 네. 그 사람들이 충원이 돼서 이 사람이 얼마든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아이가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서도 뭐 하다못해 동네 미용실에서도 우리 아이들 머리카락 바닥에 있는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조작해서 파마 머리를 말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꼭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소상 이런 가게 있잖아요. 그런 가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 동물을 지원 좋아해. 프로그램 한번 네, 고민해 그쵸. 보겠습니다. 네, 계란 뭐 알 같은 그렇죠. 거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계란을 가지런히 묻는다거나 알을 닦아준다거나 얼마든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해보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약간 하고자 반복적인 하면 일들은 충분히 할 수 네,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지원을 체험을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체계적인 교육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요즘 학교에서도 물론 초등학교부터 장애인 인식 개혁은 하는데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공공 도서관에 가끔 가요. 네, 거기 있죠. 네, 도서관 가면 친구들 이제 있어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책 정리하고 네, 네네.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 일반 사소 교육을 받은 분들은 또 특수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사소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들은 좀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 아동을 고용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구성원들에게 뭐 하루나 이틀이나라도 좀 듣게 하고 이들의 그 특성을 좀 조금이라도 알면 3번 실수할 거 1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예산을 써서 뭐 일단은 재원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부담을 하고 한번 해봐라. 네네. 그리고 잘한다. 잘해. 생각보다 잘해. 네. 그렇게 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커서도 자립하는데 자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보셔가지고 여기 근처 도서관에 뭐 한 3-4명 인턴으로 고등학교 때 한번 보내보고 네네. 그러면 또 그쪽도 인턴이 계속 오니까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이들이 어쨌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으로도 필요하고 네, 교육으로도 필요하고. 특수학교 인턴제도 좋네요. 공공기관 인턴제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거는 그 예산도 아무 문제가 아닌 거고 의제 문제죠.
네네. 의제 문제인 거고 13,000명이라고 했죠. 특수학교 다니는 친구들. 네.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몇천 명일 거 아닙니까? 10,000명 절대 안 될 거고 그렇겠네요. 2-3,000명 되겠죠. 공공기관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회 배려 차원에서도 반드시 특수학생, 뭐 신체장애들 포함해서 다 지적장애, 신체장애 뭐 차별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인턴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재정 지원 해준다. 네네네.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는 훈련 기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그거 아주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으시죠. 화이팅! 네. 적어놓으셨죠?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답은 여의도에 없다 확실합니다. 답은 여의도 없고 현장에 있는데 사회가 보면 저는 해외 생활 좀 오래 했었습니다. 국제기구에 있어가지고 한 15년 이래저래 다녔었어요. 아프리카부터 유럽 다 다녔는데 보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잘 살더라고요. 근데 좋은 나라의 기준은 어렵고 힘든 친구가 어떻게 잘 사는 걸 보면 그게 좋은 나라의 기준이고. 그렇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편안한 생활이면 다른 분들도 다 편안한 생활을 그런 거예요. 좋아하죠. 네. 네. 나라가 좋은 나라는 결국 두 가지인데 목돈 들 일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약한 아이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이 두 가지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천지개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 보이면 또 부모님들이 좀 버틸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희망이 있으신 거고 정치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걸음씩 말고 두 걸음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빨라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혹 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면 다들 죽었다 또 돌아와서. 근데 이분들은 진짜 생활이니까 특히 특수장애 아동이 있으면 일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가 더 탄탄하고 국가가 더 단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힘을 덜 드셔야 되는데. 확실히 장애 아동을 키우면은 장애 아이를 키우면 집안에 있으면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는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성장했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저도 그 아이가 없었으면은 이런 어떤 특수 교육 이런 환경을 접할 일이 없겠죠. 저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아이가 있기로 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뭐 관심을 갖게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컸구나 라고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네. 특수학교 계신 분들이 상처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또 감정이 울컥할 수 있으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왜냐면은 저희가 요즘에 제가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남자이고 키가 190 돼요. 아이고. 몸이 100kg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얘를 어릴 때는 얘를 손을 잡고서 어디를 가도 네. 어리기 때문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등치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관심을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뭐 손을 흔든다든지 어디를 자기 배를 때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등치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선에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더 어디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분명히 성인이 되고 세상에 많은 커피숍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어디나 다 갈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못 가요. 여러 가지 눈길이 부담스러워서. 네, 눈길이 부담스럽고 그 또 점주분이 싫어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성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많이 그린샵 뭐 이런처럼 아이들이 많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가서 충분히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뿐만 아니고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어나면서 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분들도 성인했을 때는 커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만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진짜 어디 가가지고 앉아서 바깥에 보면서 엄마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아이들이 지역사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면 계속 마주쳐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이런 친구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옆에서 있으면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안 보면 모르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스존이라고 하는 그런 예스존. 네. 네, 탈러런스의 문제니까. 그쵸. 인용의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조금 성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스존. 커피 한 잔 몰랐습니다. 부끄럽게. 네. 근데 이건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같이 생활을 해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에, 통합반에 있는 그 학생들은 아마 커서도 네. 클 때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하고 그 경험 때문에 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고, 관공서 이런 분들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구나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잘 지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네요, 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는, 저는 실용정치, 중도정치 이런 거 지향하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저는 부엌이라고 생각해요. 이념 없잖아요. 뭐냐, 부엌이 따뜻하고 풍성한 게 좋은 정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도는 기계적으로 딱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약한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 지렛대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 있고 잘난 사람들은 알아서 살잖아요. 정치가 뭐가 필요해요. 한국에 살든지 이민 가서 살든지 알아서 살면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누구의 소음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정치가 눈길을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거든요. 장사한다고 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부끄러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국회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약속 드리니까 언제든지 힘내세요.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것으로 시민백서 서울전원 서진학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재미있는 주제가 아니라 제 주특기인 진지충 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하는데 죽었다 이제 이거. 감사했습니다.